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억, 20억 이상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투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4가지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비교하면서 어떤 투자가 좋을지 결론까지 내볼 거고요. 우리는 이 표를 사용해서 각 투자 방법을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난이도입니다. 20억까지는 쉬운 투자 위주로 해도 충분합니다. 어렵게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쉬울수록 성과가 빨리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흔히 주식 배당이나 월세가 대표적인데요.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금 흐름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자산의 변동성이 높거나 세금이나 기타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리스크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수익률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투자 방법은 개별 주식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엔비디아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외의 모든 시간을 최소 3년 정도는 쏟아 부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은 종목마다 다른데요. 소위 배당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매년 5% 이상 현금 흐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로 유명한 KTNG 같은 경우 4% 정도 배당으로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기술 개발이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성장주에 비해 주가가 잘 안 오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은 상장 폐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에서 10배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전문 펀드 매니저조차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인 지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이라면 두 번째 투자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ETF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노력 대비 성과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흐름은 ETF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배당주 ETF, 채권 ETF도 있는 반면 배당을 아예 안 주는 ETF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 추종 ETF는 배당률이 1에서 2%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ETF 자체가 여러 종목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개별 종목에 비해서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라던가 특정 ETF들은 개별 종목보다도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ETF별로 너무 다른데요. 가장 많이 투자하는 S&P 500 ETF의 경우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10% 정도가 나옵니다. 예적금이랑 비교해보면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다만 최근 수익률이 좋아서 평균이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7에서 8% 정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TF 중에서도 어떤 걸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코스피랑 미국 주식을 반반씩 사거나 연구 포트폴리오를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금, 채권, 현금, 주식을 4분의 1씩 담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현금을 남겨놓고 나스닥 2배인 QLD를 적립식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매수할 경우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가격이 하락하면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일 겁니다. 주식 투자와 ETF 투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 번째 투자 방법은 이걸 추천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투자 방법은 암호화폐 투자입니다. 코인 투자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 투자로 2억을 날린 경험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내가 손실봤던 코인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는 있지만 잃은 것도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코인 투자는 단타나 이상한 알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가 해킹한다던가 영원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원보다는 10억 가락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 리스크는 높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우상향을 하더라도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의 시간축을 결정하는 건 정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과거를 보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5% 정도 성장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뒤에 100억 정도 된다는 건데 저는 이 정도까지 보지는 않지만 웬만한 ETF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산의 10% 미만만 들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투자 방법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크게 내 집 마련과 투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내 집 마련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지역이랑 단지만 잘 고르면 됩니다. 다만 실제 수익금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내 돈을 몰빵하고 대출까지 쓰기 때문이죠. 간혹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역이나 단지만 잘 고르면 최소 억 단위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돈 1억 이상은 있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말고 부동산 투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금 흐름은 전세를 올리던지 월세를 받을 경우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어설프게 갭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재개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투자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캡처해 놓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되냐?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추천 비중은 자산의 최대 10%, 종목 수는 3종목 이내로 추천드립니다. 최대 10% 투자해서 언제 부자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빨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타를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종목 정도만 깊게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본 게임 전에 수련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기회가 보이고 그때 크게 베팅을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10%도 안 되지만 ETF로 지수를 사서 장기 보유하면 거의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 포트폴리오에 자산 100%를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자산의 최대 10% 이내로 비트코인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초반 자산 증식의 핵심인데요.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이것만 해도 투자 성과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1억 이상 있다면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ETF로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방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번 정도만 갈아타면 누구나 최소 10억에서 20억 이상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추가로 대출받아서 ETF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집값 상승분과 자산 상승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고 규제는 계속 바뀝니다. 만약 개별 주식, 코인, 레버리지 ETF 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더라도 집 한 채는 깔고 베팅하셔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투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큰 그림을 보고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계획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기회들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 현재 내 집 마련을 할 1억이 없다면 연구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서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언제 20억을 벌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만원에서 시작해서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만 준비가 되면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도 사실 기회가 많고요. 참고로 세상에 완벽한 투자법은 없습니다. 집 한 채를 깔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산이 선형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대중들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남들이 부동산을 팔 때 샀고 남들이 주식을 살 때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해서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쥐뿔도 없는데 빨리 부자가 되려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거든요. 당장은 가난하고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비싸게 파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와 코인 투자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 10% 미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세요. 연구 포트폴리오 등 ETF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5년에서 늦어도 10년 이내에 최소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10억, 20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돈 모으는 게 어렵지 나도 일하고 돈에도 일 시키면 금방 불어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회는 계속 옵니다.